당신의 인생은 입사 후 생존으로 결정된다. 여러분은 취업만 하면 모든 것이 술술 풀릴 것이라 믿고 있는가? 과거에는 누구나 치열한 입시 지옥을 거친 후 대학에 입학하면 더 이상의 경쟁은 없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한창 경제가 발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면서 일자리보다는 사람이 부족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큰 문제 없이 취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넘치지만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학 입시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 대입 재수생보다 취업 재수생이 더 많은 현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갈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취업에 올인한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진이나 면접관들은 오히려 쓸 만한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지원자는 넘치는데 실력과 바른 자세를 갖춘 사람이 없는 현실이다. 그러면 이처럼 어려운 취업 관문을 통과하여 입사한 후에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 조사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입사 후 1년 이내에 퇴직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한다. 퇴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나 해당 조직에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런데 한 조직에서 생존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조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거기서도 역시 생존하기 어렵다. 그런 과정을 몇 번 겪다 보면 결국 인생의 실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입사 후의 생존 가능성이다. 사실 입사도 치열한 경쟁이지만 입사 후 조직에서 승진이나 생존은 더욱 치열하다. 취업시험은 한 번이나 단기간의 승부이지만 조직에서는 평소의 업무 태도나 성과 등이 장기적으로 모아지고 그것으로 평가받는다. 승진의 경우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욱 치열하다. 예를 들어 조직에서 성공을 의미하는 임원 승진은 20에서 30년 동안의 경쟁을 헤치고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 극히 소수만 선택된다. 임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준다. 취업 경쟁은 임원 승진 경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에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부장 진급 후 일정 기간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조직으로부터 내쫓기는 신세가 된다. 다른 회사로 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냉혹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 나이가 되면 대개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인데 나이도 그렇고 해당 조직에서 낙오된 사람을 어떤 회사가 반기겠는가 말이다. 결국 부족한 퇴직금과 연금으로 수십 년 이상 남은 노후를 보내야 한다. 필자의 주변에도 그렇게 인생의 후반을 맞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러분이 말년에 이런 인생을 맞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사실 입사 시험을 위해 준비하는 것들은 입사 후 조직에서 필요한 역량과는 관계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필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취업의 한 차 서류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소개서 작성의 경우 단지 서류 전형만을 위한 작업이라 생각하는데 자기소개서를 설득적이고 인상적으로 작성하는 능력은 입사 후 업무를 하면서 보고서, 제안서, 기획서 등을 작성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 따라서 자기소개서 작성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서 작성 실력을 쌓아야 한다. 신입사원 교육에서 주로 다루는 과목의 문서 작성 과정이 포함되는 것이 이것을 증명한다. 면접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면접관의 질문에 잘 대답하고 그룹 면접에서 주어진 과제를 잘 풀어 입사가 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것은 입사 후 상사나 동료, 혹은 고객을 상대로 그들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고 설득하는 과정과 연계된다. 또한 그룹 면접에서 경험한 과제 해결은 비즈니스나 업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나 방법과 연계된다. 따라서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나 내용을 단지 일회성 용도로 생각하지 말고 취업 후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업 준비를 더욱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취업에서의 성공률도 높이고 입사 후에는 조직에서의 생존율도 높일 수 있다. 실력과 잠재력을 가진 어떤 신입사원이 회사의 리더들에게 발탁되는 과정을 지켜본 필자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가 대기업 교육 책임자와 새로 실시하려는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미팅을 했는데, 그 자리에는 회의실을 정리하고 장비를 챙기며 음료수를 준비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신입사원은 미팅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한쪽 자리에 앉아 있기만 했다. 몇 시간의 미팅을 했고, 미팅을 마무리하면서 필자는 교육 책임자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다. 옆자리에서 우리들의 미팅을 들은 그 신입사원은 미팅 내용에 대해 어떻게 느꼈고, 무슨 생각이나 의견이 있는지 들어보자는 것이었다. 그러자 교육 책임자도 좋다 하여 의견을 말해보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솔직히 말해도 되냐고 우리에게 물었다. 그래서 필자는 당연히 그렇게 말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이나 논리의 정연함을 듣고 필자도 교육 책임자도 그런 답변이 나온 것에 놀랐고 기대 이상이었다. 그 자리에서 필자는 답변의 내용이 매우 좋았고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칭찬했다. 그리고 교육 책임자에게 저 신입사원을 반드시 교육부서로 배치되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책임자도 공감을 하고 있었다. 신입사원들의 현장 교육을 마친 2주 후에 교육 책임자는 앞에서 언급한 신입사원이 자신의 부서에 배치됐다며 기뻐하면서 필자에게 전해주었다. 미팅 당시의 대답을 한 신입사원에게 그런 내용들을 어디서 배웠는지 물었었는데, 그는 학창시절 몇 달에 걸쳐 전문적인 역량을 가르치는 기관에서 자비로 배웠다고 했다. 그 신입사원은 입사 전부터 많은 준비를 했고, 그것이 입사 후 상사들의 눈에 띄었고, 그래서 핵심 부서에 배치될 수 있었다. 필자는 그 신입사원이 해당 조직에서 핵심 인재와 리더로 빠르게 성장하리라 확신한다. 필자가 교육하던 과정에 참가한 또 다른 신입사원에 대한 이야기다.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은 사원에서 차장까지 다양한 직급의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는 갓 입사한 사람이 있었는데, 교육 중 자신을 소개하는 스토리텔링을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만드는 실습을 했고, 그 중 뛰어난 몇 사람의 사례를 공유했다. 물론 신입사원의 사례도 포함됐다. 사실 그가 자신을 소개한 스토리텔링은 참가자 중에서 가장 돋보였다. 내용을 읽고 피드백을 준 다음, 그 사례가 왜 인상적이고 설득적인지도 설명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신입사원의 상사도 있는지 물었고, 차장 직급의 사람이 손을 들었다. 그래서 필자가 보기에 그 신입사원은 다양한 경험과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으니 잘 지도하시면 훌륭한 리더가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을 부하로 두신 것을 축하한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잘 준비된 사람만이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교훈이 있는데, 위에 2명의 신입사원들이 잘 준비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조직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더욱 많은 기회를 가지고 결국 성공할 것이다. 필자도 2사람의 성장 과정을 눈여겨볼 것이고,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인하여 그 내용과 과정을 사람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특히, 입사 후 6개월이 가장 중요하다. 이 기간 동안에 회사와 상사에게 능력을 인정받아야 미래가 밝다. 입사 동기들과 출발은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탈락자도 생긴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사회이다. 사내 경쟁에서 동기보다 뒤진다면 그들이 진급할 때 여러분은 혼자서 쓰디 쓴 소주잔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당신의 미래는 입사 후 6개월 만에 판가름 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전력 질주해라. 구체적으로 준비할